71번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모두 고른 거지. 주어진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삼각 측정 활용하기. 이 방법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삼각 측정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나 자료원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다양한 각도, 데이터 수집, 이런 모든 것들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 측정 활용하기는 해당이 됩니다. 니은 감수자에게 감수받기. 이도 해당이 되죠. 기준으로. 왜냐하면 연구자가 동료 연구자나 전문가에게 연구 결과를 검토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방법이겠죠. 이를 통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오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감수자에게 감수받기, 이도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 참여자 확인. 이도 포함이 됩니다. 참여자 확인은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참여자 확인도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내용 모두 다, 3개 다 삼각 측정 확인하기, 감수자에게 감수받기, 참여자 확인 모두 다가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72번 다음에 예에 해당하는 연구 형태는 제시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에서 2017년까지의 자존감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전집으로부터 매년 다른 표본을 추출하였다. 문제 내용을 한번 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존감 변화를 연구, 그리고 매년 다른 표본을 추출. 어떤 연구 형태죠? 그렇죠. 동료 집단 분석입니다. 이처럼 동료 집단 분석은요, 동일한 특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같은 조건이었죠. 특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라는 같은 조건이 있는 학생들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해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방법인 거죠. 따라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집단의 어떤 거를, 그렇죠, 자존감 변화를 어떻게 여러 해에 걸쳐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죠, 동료 집단인 특정 집단,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을 여러 해에 걸쳐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동료 집단 분석의 연구 형태에 해당이 되어서 답은 1번입니다. 73번 연구자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대학원 성적 평균, 상담 실무, 경력 연수, 나이를 사용하여 10,000명의 응답자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이를 분석하려는 거죠. 주어진 변이는 대학원 성적, 평균, 상담, 실무, 경력, 연수, 나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통계 분석을 하는 게 적절한지 묻는 질문입니다. 우선은 종속 변수는 합격 여부죠. 그리고 두 가지 범주입니다. 이분형이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래서 종속 변수는 합격 여부로 이분형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는 연속형 변수인 대학원 성적 평균, 상담실 실무 경력 연수 나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이 적절하죠? 그렇죠. 판별 분석입니다. 판별 분석은 지금 문제처럼 종속 변수가 범주형, 즉
범주형 종속 변수인 합격 여부를 연속형 독립 변수들, 대학원 성적, 경력, 나이로부터 예측될 때 사용이 되죠. 이는 어떤 요인이 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합격 여부 같은 이분형 종속 변수를 예측하려면 판별 분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4번 연가서를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시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단측 검증보다 양측 검증을 사용한다. 반대죠. 단측 검증이 연가서를 기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양측 검증은요, 두 방향으로 가서를 검증하기 때문이죠. 단측 검증보다 연가서를 기각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니은 각 집단 내 피험자들을 동질화시킨다. 맞는 설명입니다. 각 집단 내 피험자들이 동질화되면요, 집단 간 차이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가서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각 집단 내 피험자들을 동질화시킨다. 이는 연가서를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디귿 유의 수준을 0.05에서 0.01로 낮춘다. 틀렸죠. 0.05에서 0.01로 유의 수준을 낮추면 연가서를 기각하기가 어렵죠. 더 어려워집니다. 유의 수준이 낮을수록 기각할 기준이 더 엄격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리을 사례수를 늘린다. 옳은 설명입니다. 사례수가 많아질수록 통계 검정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연가서를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74번 연가서를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는 단측 검정보다 양측 검정을 사용한다. 틀렸고, 각 집단 내 피험자들을 동질화시킨다. 맞고, 유의 수준을 0.05에서 0.01로 낮춘다. 틀렸고, 사례수를 늘린다. 맞고 해서 답은 4번입니다. 75번 다음의 예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오차는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타당성이 검증된 청소년용 자존감 척도만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하기. 자존감 척도만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하기.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하네요. 어때요? 적합한가요? 적합하지 않죠. 그렇다면 측정 도구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오류가 발생될까요? 그렇죠. 체계적 오류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 매우 긴 문장을 사용하여 간단한 수리적 지능을 측정하기. 수리적 지능을 측정할 때 간단한 문제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죠. 이처럼 매우 긴 문장을 사용하여 매우 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능 측정이 아닌 언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도 체계적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네요. 그 다음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머리둘레를 측정하기. 머리둘레와 지능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죠. 이것은 완전히 부적합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체계적 오차입니다. 이처럼 체계적 오차는 측정 과정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편향된 오차입니다. 이는 측정 도구나 방법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이 되고요. 일관성 있게 결과에 영향을 미쳐 정확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75번의 답은 3번 체계적 오차입니다.